80페이지 물권 변동의 마지막 물권의 소멸. 물권의 소멸도 변동의 일종이고 당연히 법률 행위에 의한 소멸과 법률 규정에 의한 소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가 있고 개개의 물권의 특이한 소멸 사유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유형을 나누는데 오늘 이 물권 소멸사에서 봐야 될 게 191조 혼동에 의한 소멸, 요거 하나 이해하시면 돼요. 물권의 소멸 사유가 굉장히 많은데 그 물권의 소멸 사유 중에서 법률 규정에 의한 소멸 사유, 그 중에서도 혼동에 의한 소멸 사유,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갑소유 땅이 있어요. 요건 이제 예를 가지고 기억하셔야 돼요. 을이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지상권은 어떤 권리냐면 남의 땅에 건물 따위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남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 이게 지상권이에요.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이 따로 존재할 수 있단 말이죠. 따로.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은 경우뿐만 아니고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여기 어디 가셨어? 여기 계시지 않았어요? 저 뒤에 가셨구나. 갑자기 여기 계셨네. 안 오시는 것도 잔소리 하지만 오셨다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가시는 것도 잔소리를 들어요, 저한테. 깜짝 놀랐네.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남양 특집인데 여름에 해야 되는데 저녁반이었는데 분명히 여기 앉아 계셨어요. 1교시 때 두 분이 앉아 계셨는데 1교시 끝나니까 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셨을지 자기 1교시 때 혼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소름 돋고 그날 강의 듣는 분도 소름 돋아가지고 우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고, 아까 여기 1교시 때 여기 이렇게 생기신 분 앉아서 들었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 혼자 있었대. 근데 다른 분들도 혼자 앉아 있었다는 거,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와, 지금도 소름 돋네, 지금도. 그래서 그 다음 해 그 학원을 강의 안 하려고 했는데 아우, 이렇게 몇 년을 더 했죠. 근데 그 이후로는 못 받았는데 하여튼 이야, 희한하죠. 제가 잘못 본 건가? 아니, 분명히 봤어요. 지금도 여기 계셨잖아. 그죠? 안다니까. 계셨었는데 이게 비게 되면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은 안다니까요. 들어온 사람은 몰라도. 오씨,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나네. 다행히 저기 계시네. 그렇죠? 계속. 자, 이렇게 지상권이란 건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갑이 을에게 땅을 팔 수 있죠.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자기 땅에 지상권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요. 굳이. 내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상권을 소멸시켜요. 또 하나, 갑이 101호를 담보로 돈을 빌려요. 을로부터. 그리고 을이 전환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돈 갚을 날짜에 못 갚아요. 그럼 저당권자는 경매를 넣는다 그랬죠. 근데 이 경매라는 게 보통 시간도 오래 걸리고, 두 번째, 최초 매각가, 경매가가 보통 감정평가로 쳐가지고 시세 80%예요. 한 번 유찰되면 20%씩 떨어져요. 그러니까 몇 번 유찰되면 을이 돈을 다 회수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남는 건 일반 채권으로 또 남아요. 채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갑이 안 되겠다. 은행을 찾아가서 차라리 내가 소유권을 옮길 테니, 경매를 넣지 말고 소유권 옮길 테니 퉁치자. 을이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즉, 갑의 입장에서는 돈 대신 물건으로 갚을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 민법에서 대물변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자, 그럼 갑이 돈이 아닌 101호로 대신 갚았다. 그럼 우리는 뭘 취득해요?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위에 거하고 똑같아요. 을이 자기 건물에 굳이 저당권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걸 소멸시켜요. 자, 이거를 191조
1항에서 뭐라고 규정해놨냐면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 그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이게 혼동이라는 제도예요. 읽어볼게요. 180페이지 혼동 191조 1항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 그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지문이 이 두 개가 가장 기본이 되는 지문이에요. 이 두 개를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오늘. 그리고 나중에 여기로부터 예외 지문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근데 요거의 기본이 되는 걸 기억을 못하고 계시면 그 예외 지문들이 굉장히 혼동스러워져요. 그래서 이름 자체도 혼동인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딱 여기까지만. 나머지는 읽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을이 지상권이나 저당권을 갖고 있다가 그 물건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지상권이나 저당권이 소멸한다 그랬죠. 문제는 이 토지나 배기로 등기부를 떼보면 을이 지상권자로 저당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때 이 지상권이나 저당권을 말소 등기를 해야 소멸하는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는지의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즉 186조가 적용돼서 말소 등기가 필요한가? 저 저당권이나 지상권이 소멸하려면 아니면 187조 본문이 적용돼서 말소 등기 하지 않아도 소멸하는가? 1번 말소 등기 해야 소멸한다. 2번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1번 2번 왜?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소멸이에요. 아까 187조에서 뭐라고 돼 있었어요? 상소, 공영리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이렇게 있죠. 법률 규정에 의한 거죠. 191조라는 법률 규정에 의한 소멸이에요. 따라서 말소 등기 필요 없다. 네? 불과 17분 전에 확인했었어요. 178페이지. 17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뭐라고 돼 있어요?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그죠? 187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나하나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벌써 말소 등기 필요 없는 거 두 개 봤어요, 오늘. 하나가 뭐였죠? 돈을 갚았을 때 저당권 소멸. 말소 등기 필요 없다. 또 하나,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말소 등기 필요 없다. 이런 것도. 하나하나 머릿속에 이해해서 암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물권 총론 내용입니다. 자, 물권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봤어요. 아, 이런 게 물권이구나. 그럼 구체적으로 그런 물권들이 뭐가 있을까? 강론으로 갑니다. 우리 민법에 총 8개의 물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8개의 물권을 이렇게 나눕니다. 점유권과 나머지 본권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본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고요. 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뭘 제한하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 두 개가 있어요. 소유권이라는 것은 완전한 물권이에요. 완전한 물권이라는 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이게 소유권입니다. 이때 용익물권은 요거를 제한을 해버려요. 다시 말해서 내게 아닌 남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 그거를 용익물권이라 합니다.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 중에서 소유권의 사용 수익을 제한해서 내가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사용 수익을 하는 이런 권리를 용익물권이라 하고,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라고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101호의 저당권을 갖고 있다가 갑이 돈을 못 갚으면 을은 저당권에 의하여 101호를 팔아버린다 그랬죠. 처분을 해요. 소유자가 처분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처분을 해버려요. 경매법원을 통해서. 그래서 그 대금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회수합니다. 이렇게 소유권의 처분을 제한하는, 채권자가 소유권의 처분을 제한하고 채권자가 처분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이런 물권이 하나 있어요. 그걸 담보물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담보물권자는 당연히 채권자예요. 채권자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담보물권이라는 권리를 하나 더 갖고 있는 거예요. 채권자가 갖고 있는 물권입니다. 세 개가 있습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중에 요 놈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요 놈은. 질권은 전당포 주인이 전당 목적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렸을 때 전당포 주인은 돈을 갚을 때까지 다이아몬드 반지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권리가 질권이에요. 그런 권리가. 이때 이 질권은 동산을 객찰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중개를 업으로 하는 중개사 시험범위에서는 빠져 있어요. 나머지 7개가 우리 시험범위입니다. 그 중에 소유권 보통 2문제 내지 3문제 중요하겠죠? 유치권하고 저당권 합쳐서 4문제 내지 5문제. 나머지 지상지역 전세권 각각 1문제씩 합쳐서 요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2문제 내지 3문제 합쳐서. 점유권 1문제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가끔 미친 사람이 출제원으로 들어가서 2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출제원으로 들어가기 기도하셔야 돼요. 저 점유권이 2문제 나오면 어려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출제 비율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요 놈과 요 놈만 열심히 합니다. 나머지 점유권하고 용익물권은 조문 위주로만 볼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설명은 드리지만 조문 위주로만 봅니다. 이유는 내용이 많고 어려워요. 내용이 많고 내용이 어려운데 문항수는 적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렵지만 문항수 많은 거 해야 되죠. 그래서 요 3가지 권리만 집중해서 보고 나머지는 그냥 강의 듣고 끝내세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나머지는 시험 지문에 잘 나오는 조문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반복해서. 그만 외우고 들어가셔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나머지 4가지 권리는 그러려니 하고 들으셔야 돼요.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막 빡세게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말리지는 않겠으나 본인 머리가 빡세지는 거를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일단 이렇게 뼈대를 잡고 점유권하고 본권을 왜 구별하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 점유권이라는 것은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고요. 점유라는 것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걸 말해요. 지배라는 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 본권이라는 것은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가 어떤 물건을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이때 이게 정당하게 사용 수익하는 게 있고 무단 사용 수익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남의 땅에 무단으로 경작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 땅 소유자하고 계약을 해서 경작을 하고 있다. 하나는 정당한 거고 하나는
부당한 거예요. 그렇죠? 이때 정당성이 부여된 게 이거예요. 정당성이. 점유를 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어떤 물건을 돈을 주고 샀다면 무슨 권이 있어요? 소유권이 있으니까 정당하게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본권이에요. 반면에 점유권은 정당, 부당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현재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용하고 있다. 그게 점유예요. 그리고 그게 권리예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도둑놈 생각하면 쉬워요. 내가 책을 사서 보고 있는 경우 정당하죠? 훔쳐서 보고 있어요. 부당하죠? 하지만 사서 보고 있든 훔쳐서 보고 있든 사용하고 있죠. 그게 사실상 지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도 도둑질한 물건에 뭐가 인정된다?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뭐는 없지만 본권은 없지만. 그렇죠? 아니 그렇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안 하고 살아오신 거예요. 왜? 대부분 도둑놈이 많아요? 정당하게 돈 주고 산 사람이 많아요? 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용 수익에 대해서 당연히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따라서 점유나 점유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내 책을 누가 훔쳐갔어요. 훔쳐간 사람에게 뭐가 인정이 돼요? 점유권이 인정이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을 잡았어요. 책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안 돌려줘요. 힘으로 뺏을 수 있다 없다? 뺏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힘으로 뺏는 순간 도둑놈의 점유권을 침탈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도둑놈이 내가 도둑놈의 점유를 침탈했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점유권이에요. 좀 이상하죠? 이상해요. 그래서 어려워요. 어쨌든 점유권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따위를 가지고서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든 도둑놈처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든 따지지 않고 사용만 하고 있다면 인정되는 권리가 뭐다? 점유권이다. 그걸 법적으로 정당하게 지배한다. 이 반대 사실상 지배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점유권이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뼈대를 잡고 점유권을 봅니다. 보면은 182페이지 가면 점유의 뜻이 있어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 정당한 권리,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어요? 본권. 유무와 상관없이 소유권이 있고 사용하고 있든 도둑놈인데 사용하고 있든 이걸 따지지 않고 현실적으로 현재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그걸 뭐라 한다? 점유권이라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밑에 본권하고 구별해놨죠. 본권은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거, 반면에 점유권은 그냥 사용 수익하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도둑놈에게도 정당한 권리, 즉 본권은 없지만 그 물건을 현재 도둑놈이 사실상 사용하고 있으니 뭐가 인정된다? 점유권은 인정된다. 따라서 도둑놈은 본권은 없으나 점유권은 있는 자, 반대로 도난을 당한 사람은 본권은 여전히 가지고 있으나 뭐는 없어? 점유권은 없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점유예요. 점유 및 점유권의 뜻. 자, 그런데 이렇게만 해도 어려운데 지금 점유권이 인정되려면 본권, 소유권 따위가 있든 없든 묻지 않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만 하면 점유권이 인정된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것만 생각해도 머리가 아픈데 예외.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 점유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점유권 인정이 안 되는 경우, 또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 예외가 나오더라. 이렇게 예외가 있고 이 예외를 또 폼나게 관념적 점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거와 관련해서 조문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기억합니다. 조문이 잘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 182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2절 점유의 관념화라고 돼 있죠. 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물건을 사상 지배를 하면 점유권이 인정이 돼야 돼. 그런데 이렇게 사상 지배를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와 사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인정이 되는 2가지 경우가 있더라. 먼저 사상 지배를 하는데도 인정이 안 되는 경우, 갑이 가게 주인, 옷가게 을 가게 점원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갑이 을에게 밖에 나갔다 올 테니 가게 잘 보라고 지시를 해요. 그러면 그 가게 안에 있는 물건은 현재 누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요? 을이. 그죠? 갑은 가게 잘 보라고 지시하고 가게 바깥으로 나갔어요. 따라서 갑은 현재 가게 안에 있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를 않아요. 누구만 지배하고 있어요? 가게 점원. 그런데 195조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가사상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만 점유자예요? 갑만 점유자예요. 그리고 을은 점유자가 아니에요. 점유 보조자라고 이름을 붙여요. 자, 그럼 이 경우에 가게 주인은 가게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가게 안에 있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지만 점유자로서 점유권 인정되는 거고요. 반대로 가게 점원은 그 가게 안에 있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만 점유권이 인정 안 되는 관념적 점유가 되는 거예요. 여기 195조, 194조. 갑이 을에게 자전거를 임대. 자전거를 임대하면 뭐 1시간에 얼마 받고 빌려주죠. 공원 같은 데 가면요. 갑이 돈을 받고 을에게 자전거를 건네줘요. 을이 타고 다니겠죠? 그 시간 동안. 자, 이 상황에서 이 자전거를 빌린 임차인이 자전거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전거는 갑의 수중을 떠났죠. 그런데 이때 갑에게 점유권을 인정해요. 194조예요. 임대차 등을 통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그래서 임대인이 간접 점유자고요.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라고 해요. 이때 임대인은 이미 자전거를 을에게 건네줌으로써 자전거가 갑의 손을 떠났죠. 임대인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를 않아요. 하지만 점유권 인정이 돼요. 그걸 간접 점유라고 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물건이 하나죠. 그죠? 점유가 2개예요. 이런 걸 중첩적 점유 이렇게 불러요. 무슨 점유? 아주 어렵죠? 제가 이 중첩적 점유라는 말을 입문과정에서 굳이 말씀을 드린 이유, 점유권에 이런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짧게, 점유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OX.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지문이 그렇게 나와요. 환장하지요? 그래서 민법은 하면 할수록 어려워져요. 어쨌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 인정이 되고, 하지만 관념적 점유라고
예외가 있더라.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2개. 점유 보조자라는 거 하고 간접 점유. 2개의 개념을 좀 확인하시도록 해요. 조문을 읽어봅니다. 다른 건 보지 말고 183페이지 맨 위에 보면 195조 가사상 영업상 기타 이해와 유사한 관계에 의해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게 되면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그래서 밑에 양가로 2번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밑에 간접점유 194조 그 다음에 임대차 관계로 다른 건 보지 말고 임대차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임대인은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간접 점유자하고 점유 보조자는 정반대 위치에 있어요. 그렇죠?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점유권이 없어.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점유권이 있어요. 정반대의 지위에 있어요. 그렇죠? 이거 구별하시라고 관념력 점유 2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184페이지 점유의 종류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건 지금 보면 머리 지짓나요? 우리 민법상 점유의 종류라고 6종류가 있는데요. 우리 인문서에 지금 2종류만 나와 있습니다. 그 2종류도 보지 마시고 마지막 거 선의 악의만 구별합니다. 요거 선의 악의는 제가 처음에 선의는 뭔가를 모르는 걸 선이라 그랬고요. 악의는 뭔가를 아는 걸 악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선의 점유는 뭐고 악의 점유는 뭘까? 식당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식당입니다. 밥을 먹고 나와가지고 내 신발을 신고 집에 왔어요. 신을 때는 몰랐는데 신고 오다 보니까 조금 헐거워. 그래서 이상하다. 밥을 먹으면 발이 뚱뚱해지니까 오히려 이게 뻑뻑해야 되는데 우리가 헐거워. 그래도 내 거하고 똑같이 해서 그냥 신고 왔어. 집에 와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확인을 해봤어. 그냥 봤을 땐 내 거하고 똑같아. 안 되겠다 싶어서 딱 뒷면을 봤어. 수치를. 한 치수가 커. 남의 거 신고 온 거죠. 남의 신발을 점유한 거죠. 근데 점유할 때는 남의 신발이라는 거 나한테 본권이 없다는 거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그게 선의 점유. 어떤 물건을 점유를 하는데 이 물건에 소유권 같은 본권이 없어요. 내가. 근데 없다는 걸 모르고 점유. 그걸 뭐라 한다? 선의 점유. 반면에 도둑놈 훔칠 때 물건을 점유할 때 나한테 본권이 없다는 거 알면서 점유하죠. 악의 점유. 이게 점유의 종류예요. 그런데 자, 선악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거 왜 해야 되나가 문제죠. 아, 이걸 왜 공부해야 돼? 선의 점유하고 악의 점유가 나중에 몇 군데 가면 효과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187페이지를 보세요. 187페이지 보면 맨 위에 박스가 하나 있고 201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점유자와 과실이라고 해서 과실은 이제 과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과일. 이익 같은 거예요. 1항에 보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농작물을 예를 하나 들었었어요.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경작. 자, 이때 배추는 누구 소유라 그랬어요? 을 소유라 그랬죠. 경작자 소유. 문제는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무단으로 땅을 사용했죠. 땅을 사용해서 그런 이익을 얻었죠. 그렇죠? 원래 을이 갑하고 계약을 통해서 땅을 사용했다면 우리 보통 지료 같은 걸 줬어야 되죠. 그죠? 근데 그걸 한 푼도 안 주고 경작을 해가지고 배추 소유권을 지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배추는 어차피 을 소유니까 뭐라 못하고 토지 사용료 내놓으라고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 토지 사용료가 뭐냐? 그게 과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법에서 말하는 과실이라는 거예요. 즉 이런 경우에 배추는 을 소유지만 갑은 을에게
토지 사용료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는 거예요. 내놓으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아까 201조 뭐라고 돼 있냐면 선의 점유자는 얘가 선이라면 과실을 수취해요. 그 말은 어른 갑에게 토지 사용료를 줄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얘가 악의라면 사용료를 줘야 되죠. 이렇게 우리 민법이 곳곳에 점유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효과를 달리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어요. 그 종류가 6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중에 지금 하나를 예를 들은 거예요. 그걸 점유의 종류라고 합니다. 분명히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이 소송이 붙었어요. 사용료 내놔. 그랬더니 을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경계가 불분명해서 내 땅인 줄 알았다. 이런 경우 있죠. 그러면 을은 사용료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 민법이 규정을 해놨어요. 이런 것 때문에 점유 태양이 어떤 게 있는지 그 개념을 좀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점유의 종류라는 게 왜 문제가 되는가? 이런 경우가 달라지는구나. 선의 점유냐 악의 점유냐에 따라서 토지 사용료를 줘야 되느냐 안 줘도 되느냐가 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을의 점유가 선의 점유인지 악의 점유인지 구별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점유의 종류의 문제입니다. 요거를 나중에 6개를 살펴보게 됩니다. 아주 어려워요, 요거. 그리고 나서 우리 185페이지로 가면 점유권의 효력이 나와요. 이 점유권의 효력 전에 점유권의 변동이라고. 점유권도 권리죠. 그렇죠? 점유권도 권리니까 점유권도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소멸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건 인문서에 빠져 있어요. 왜 빠졌을까요? 우리 아까 물권 총론에서 봤던 거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법률 행위에 의한 변동과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건 딱히 특별한 게 없어요. 나중에 조문만 몇 개 확인하면 돼요. 5번째가 점유권이 어떤 효력이 있는가. 점유권에서 시험은 이 효력에서 주로 나와요. 점유권의 효력에서. 여러분 점유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낯설죠. 이때 이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서 어떤 효력을 민법은 부여하고 있는가.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보통 3가지가 나와요. 추정력이라는 게 있고요.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라는 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이 책걸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소유 아니죠? 누가 뺏어가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점유권에 의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그거를 싸잡아서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해요. 3가지가 있겠죠?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01조부터 208조까지 조문이 나와요. 208조. 이 조문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자, 이 조문은 내용이 어려우니까 일단 점유권의 효력에는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라는 게 있고 점유보호청구권이라는 게 있더라. 이때 점유보호청구권은 점유권에 한 물권적 청구권을 말하고 3가지가 있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시고 요것만 추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게 왜 문제가? 점유권에서 제일 중요한 걸 골라면 이거예요.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자, 이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는 이거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갑소유 땅을 을이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배출을 경작하고 있더라. 당연히 갑이 자기 땅이 잘 있나 가봤더니
을이 배추를 경작하고 있더라. 이때 배추 소유권을 어쩔 수 없이 을에게 인정해 줘야 될 것이다. 그 다음 갑, 땅 돌려받아야 되지요. 그쵸? 회복자. 을은 점유자. 이때 둘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다 없다? 없지요. 자, 여기서 땅 돌려받는다 그랬죠? 이걸로 끝나질 않아요. 세 개가 추가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첫째가 사용료. 갑은 땅을 돌려받고 플러스 을이 6달 동안 경작을 했어요. 엽소유 땅은 6달 동안 임대차에서 차임을 지료를 500만 원을 받았어. 그럼 갑도 당연히 500만 원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 사용료 내놔라. 가 문제가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갑이 땅을 돌려받았어요. 그런데 그 비옥했던 땅이 을이 뭐를 경작했는지 모르겠지만 황폐화가 됐어. 풀 한 폭이 안 나는 땅이 됐어. 무슨 뜻이에요? 점유자가 점유물을 훼손시킨 거예요. 당연히 갑은 이거 지력을 회복하려면 이만큼의 돈이 들어간다. 나는 이만큼의 손해가 생겼다. 손해를 배상하라. 청구해야 되겠죠. 그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하나 또 생겨요. 세 번째로 을이 이 땅에 경작을 하기 위해서 을이 개간을 했어요. 을이. 원래 경작하기 어려운 땅이었는데 을이 배추를 심고자 돌 걷어내고 퇴비 뿌리고 해가지고 개간을 해서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갑이 땅을 돌려달래. 당연히 을은 요 개간 비용 본전 생각나지요? 돌려달라고 하고 싶겠지요? 을이 만약에 갑에게 야, 이 땅 개간하는데 1,000만 원 들어서 내놔. 그러면 갑은 뭐라 그럴까요? 누가 너 보고 개간하라 그랬냐? 나 못 줘. 그러겠죠? 다툼이 생겨요. 이렇게.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도둑놈하고도 생겨요. 갑소유 자동차를 을이 훔쳐 탔어요. 갑이 나중에 을을 잡았어요. 뺏을 수는 없다 그랬죠. 자동차 반환을 청구해서 자동차를 돌려받을 거예요. 이때 갑은 자동차만 돌려받는 게 아니죠. 얘가 6달을 타고 다녔어요. 렌트비만 해도 얼마야. 그러니까 사용료 내놔라. 문제 될 수 있죠. 두 번째, 갑이 자동차를 돌려받았는데 앞뒤 범퍼 떨어져 나가고 오른쪽 사이드 밀어 날아가고 지붕 찌그러져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갑이 이게 자동차가 왜 유명냐? 여기저기 들이받았대요. 을이 훼손시켰죠.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죠. 세 번째, 도둑놈이 자동차를 훔쳐가지고 튜닝을 했어. 썬루프 달고 타이어 인치업하고 막. 그것만 해도 얘가 비용을 한 300만 원을 지출했어. 엔진오일도 갈았어. 타이어도 갈았어. 나중에 갑에게 돌려받아. 갑에게 자동차를 돌려주면서 야, 이거 튜닝하고 엔진오일 비용 이만큼 들었어. 내놔. 갑은 뭐라 그럴까요? 누가 튜닝하라 그랬냐. 그러겠죠. 비용 상환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 뭐 없이, 본권 없이, 도둑놈이나 무단점거자처럼 본권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 그 물건을 돌려받는 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 물건을 돌려주고 돌려받는 건 당연하고 추가적으로 세 가지가 문제가 된다. 사용료 청구의 문제, 이게 과실수치의 문제예요. 손해배상의 문제, 비용 상환의 문제. 이게 왜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냐면 아까 을이 자동차를 훔쳐서 튜닝을 했어요. 튜닝하면 차값이 좀 올라가죠? 그쵸? 유익비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유익비. 엔진오일을 갈았어요. 이거는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죠. 필요비라 그래요. 도둑놈이 자동차에 튜닝비 200만 원, 엔진오일 20만 원, 총 220만 원의 비용을 지출했어요. 갑이 자동차를 돌려받아.
을이 자동차를 돌려주면서 이거 내놔. 갑이 줘요, 안 줘요? 주도록 하고 있어요. 갑이 야 내가 너 보고 튜닝 하라 그랬냐? 소용없어요. 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다? 주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예? 왜? 도둑놈인데 왜? 민법을 공부할 때는 감정을 배제하자 그랬죠. 감정을 배제. 아, 민법은 도둑놈이라 하더라도 도둑질한 모에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돼 있구나. 이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예요. 이렇게 굉장히 낯선 내용이기 때문에 점유권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구체적 내용은 다음번에 볼 거고요. 오늘은 요 세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된다. 네? 네, 이렇게 기억. 이걸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라고 합니다. 점유권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요거를 나중에 조금씩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선이라면 사용료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악이라면 사용료를, 도둑놈은 사용료 줘야 되는 거예요, 도둑놈은. 그게 201조 과실 수취입니다. 이런 식으로 점유권을 뼈대를 잡아주시면 돼요. 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점유권은 벌써 내용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많아요. 따라서 그냥 잘 듣기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나머지 됐고요. 쭉 넘어가서 192페이지 소유권을 갑니다. 자, 소유권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점유권보다 쉽고요. 내용도 점유권보다 적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일단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 수익만 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할 수 있다 그랬죠? 처분까지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완전한 지배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어떤 물건에서 권리를 준다고 할 때 어떤 권리가 제일 좋아요? 소유권이 제일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유권이 충돌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소유권은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어요. 어떤 제한을 가하고 있는가? 191페이지 상단을 보세요. 소유권의 뜻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앞에 뭔 태클이 들어있어요. 뭐?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놨어요. 그 말은 소유권은 뭘로 제한할 수 있다?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됐죠? 그리고 민법에 이걸 제한한 법률 관계가 있어요. 상린 관계라고. 서로 상자, 이웃 린자를 써요. 부동산 소유자가 인접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요 사람들은 경계선 부분에서 충돌할 우려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갑소유 땅이 있고 을소유 땅인데 여기가 경계예요. 근데 갑이 건물을 짓는데요. 경계에 딱 붙여갖고 건물을 지었어요. 갑이 뭘 위반한 건 아니지만 자기 땅 위에 건물 지었죠. 을은 좀 답답하지요. 안 답답할까? 사람이 가까이 와도 답답한데, 그쵸?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는 거리가 있어요. 타인과 1.8m. 이 1.8m 내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불편해지기 시작한대, 사람은.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내가 혼자 타고 있다가 누가 들어오면 비켜주죠. 바짝 코너로 가지요. 안 가나? 당당하게 서 있나? 전 코너로 가요. 그게 사람이 불편하게 느끼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경계를 침범하지 않았어도 딱 붙어 있으니까 열받는단 말이죠. 나중에 그럼 을도 똑같이 건물을 지어. 건물이 딱 붙어버려요. 그쵸? 그래서 반 미터 띄워서 건물을 지으라고 돼 있어요. 민법에는. 이게 뭐예요? 아니 내 땅에 내가 건물을 짓는데 왜 경계 딱 붙이지 못하고 반 미터 띄우라 하냐? 이게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상린 관계. 이 상린 관계의 조문이 40개가 넘어요. 굉장히 많아요. 다 외워야 돼요. 조문 40몇 개를.
뻥이에요. 뻥이에요. 다 외울 필요 없고 조문을 나중에 보다 보면 정말 쓸데없는 조문들도 많아요.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 기억할 게 이거예요. 경계선 부근에서 건축을 할 때는 몇 미터 띄워라, 반 미터 띄워라 이런 조문들이 있어요. 또 하나가 상린관계로부터 파생되는 권리가 몇 개 있어요. 권리. 소유권 속에 상린관계 규정이 있는데 그 상린관계 속에 부수적인 권리가 몇 개 들어있어요. 그 권리 중에서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하나 나와요. 주의 토지 통행권. 자, 갑소유 땅이 있고 을소유 땅이 있어요. 인접했죠. 상린죠. 서로 상자, 이웃인자. 자, 여기가 공로예요. 공로란 일반 대중이 통행이 허용이 된 도로. 이게 공로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공로예요. 자, 그런데 여기 삼면이 바다예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죠. 공그레또 갑소유 땅이, 갑과 을소유 땅이 삼면이 바다예요. 공로가 여기. 이때 을의 경우에는요, 공로 출입이 가능하죠. 근데 갑은요, 공로 출입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은 하죠. 헬기 사면 되죠. 네? 그런데 을소유 땅을 통행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헬기를 살 수는 없죠. 이런 땅을 뭐라 그래요? 맹지라고 하죠. 자, 이때 갑이 에라 모르겠다. 을소유 땅을 통행하면 여러분이 의리라면 뭐라고 할까요? 엄마, 너 왜 네 멋대로 남의 땅 왔다 갔다 이 자식아. 통행료를 내놓든지 다니지 말든지 그러겠죠. 즉 을의 허락 없이 갑이 통행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그걸 규정한 게 이거예요. 219조에 보면 맹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이도 이웃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이게 주의 토지 통행권이에요. 당연히 요거 둘러싸고 다툼이 있겠지요. 다니겠다 못 다녀. 두 번째, 다닌다면 폭은 얼마냐. 에? 포장할 수 있냐. 비만 오면 질척거리는데 통행료 받을 수 있냐 등등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인데 강력한 권리다 보니까 충돌이 많고 그래서 법률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중에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 상린관계라 부르고 나중에 상린관계 중에서 간간히 등장하는 조문 몇 개 기억하셔야 되고 또 상린관계에서 파생되는 권리가 몇 개 있는데 그중에 뭘 기억하자? 주의 토지통행권 요걸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주의 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때 그 토지 소유자는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짜로 통행하지 마라. 을의 손해를 보상하라. 그래서 유상통행권이에요. 그래야 을도 불만이 없겠죠. 그렇죠? 을의 승낙이 없이도 갑은 통행할 수 있다. 그리고 무상이다 그러면 을은 화병으로 죽어요. 잘못하다가는. 그러니까 을의 승낙 없이 통행을 하되 을에게 돈을 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끝나세요. 얼마 줘야 되나 묻지 마세요. 그럼 재판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주의 토지 통행권의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소유권의 변동 중에서 소유권 취득이 소유권에서 조금 중요해요. 자, 소유권 취득은 소유권 변동의 일종이고
우리 이 소유권 등 권리 변동의 원인이 두 개가 있었어요. 법률, 행위에 의한 게 있었고 법률, 규정에 의한 게 있었죠. 법률 행위에 의한 변동과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 쉬운 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어요. 돈 주고 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상속받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계약을 통한 취득과 상속 등을 통한 취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권에 따로 법률 규정한 소유권 취득을 세 가지를 규정을 해놨어요. 소유권에. 매매 계약이나 상속 등을 통한 소유권 취득 이외에 별도로 요러한 경우에는 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하나가 취득시효라는 제도고요. 두 번째가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어요. 세 번째가 첨부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라고 부합, 혼화, 가공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어요. 이게 소유권에 따로 법률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권에는 따로 매매계약이나 상속 등을 통한 소유권 취득 이외에 세 가지 방법을 통한 소유권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요게 집중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따로 특별한 거니까. 그 중에서도 요거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취득시효.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의 효력이 나오고 공동소유라는 게 나와요. 공동소유는 물건이 하나고 소유권이 하나인데 소유자가 여럿 있어요. 이걸 공동소유라고 해요. 이 공동소유에 공유라는 게 있고 합유라는 게 있고 총유라는 게 있어요. 이게 소유권의 내용인데, 아까 소유권이 보통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나온다 그랬죠? 두 문제 나올 때 꼭 나오는 게 취득시하고 공유예요. 한 문제 더 나오면 이제 나머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취득시하고. 이렇게 소유권은 뼈대를 잡고 주의 토지 통행까지 말씀을 드렸고, 요 취득부터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취득부터. 그러니까 오늘 한 거에서 쭉 연결이 되죠. 오늘 거 복습 안 하고 다음 주에 오시면 또 머리 지진 나는 거예요. 복습은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어제 다른 곳에서 복습하세요 그랬더니 한 분이 여기 앉아 계셨어요. 복습했는데도 까먹었어요. 들을 때는 알아듣겠는데 돌아서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라 했을까요? 그러니까 반복하세요. 예? 까먹는 건 우리의 본질입니다. 예? 그러니까 반복을 통해서 극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것뿐만 아니고 시간이 되시면 1주차, 두 번째 주차까지도 계속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그러면 남들보다 조금 빨리 민법을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어쨌든 계속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반복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